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삼각 함수인데, 이제 함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y는 형태가 나오는데, 요런 함수에 대해서는 오늘 배우지는 않고, 이 함수 너네가 그리거나 배우려면은 그 앞에 어떤 내용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함수를 정확히 바로 배우지는 않고요. 이 삼각 함수 단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어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좀 용어 설명이 많으니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일단 문제 보면은 일반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약간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쌤이랑 이 좌표 평면에서 X축의 양의 방향이 있죠. 어디겠습니까? 여기를 쌤이랑 시초선이라고 할 건데요. 이 시초선은 그냥 너네가 알고 있는 기준점, 기준이 되는 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여기 쌤이 각을 가지고 올 건데, 각이라는 게 말 그대로 얘들아,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양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회전하는 양. 그래서 이 회전하는 양을 뜻하는 이 선을 동경이라고 할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 그래서 만약에 여기 각도를 30도라고 하면은 이제 정확히 뭐라고 보통 말하냐면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몇 도냐 이렇게 물어볼 거야. 몇 도가 되겠어요? 30도라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 동경이랑 그냥 이 각도를 말해주는 거고, 만약에 동경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뭐 각도 120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각이 아니고 일반 각이냐면요,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전해서 30도인 건 맞지만 요게 이렇게 돌아서 온 거일 수도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30도가 아니고 뭐일 수도 있다? 360 더하기 30도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나타내는 동경의 각은요, 이게 30도 맞지만 몇 바퀴를 돌아서 온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360도일 수도 있고 720도일 수도 있고, 정확히 말하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뭐랑 좀 연관 지으면 보기 좋냐면요, 선생님 어떤 시계를 가지고 올 건데 시간을 설정하는 게 좋더라고. 잠깐만. 이거 몇 시야? 3시 5분, 4시 5분, 6시 5분. 그럼 다시 말하면 3시 5분이라는 건 12시 5분에서 몇 바퀴 돈 거예요? 3바퀴 돈 거고, 4시 5분은 4바퀴 돈 거죠. 그러면 한 바퀴씩 돌아야만 시침이 1, 2, 3, 4 가잖아. 근데 쌤 말은 이렇게 쌤이 시침을 지워버리면은 얘는 5분인 건 알죠. 근데 몇 시 5분이야? 모른다는 거지. 그럼 그 시침이 몇 바퀴 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5분인 건 알지만 몇 시 5분인 걸 모르는 것처럼 30도인 건 알지만 몇 바퀴를 돈진 모르기 때문에 이 몇 바퀴를 말하는, 한 바퀴가 360이니까 몇 바퀴를 말하는 360n 더하기 30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20도 보이는 동경이 있죠. 이거 주황색 거. 이거는 일반각을 뭐라고 말해주는 거다? 120도도 물론 있겠지만 뒤에 뭐가 와달라는 거예요? 360n 와달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어떤 쌤이 각을 가지고 올 건데 문제에서 800도가 어디 동경에 위치하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몇 사분면에 위치하는지. 그럼 이 800도라는 거 우리가 720도 더하기 80도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720도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몇 바퀴 돌았다는 거야? 2바퀴. 그럼 80도야. 몇 사분면? 1사분면이 있겠죠? 이런 느낌. 그 다음에 680도 가지고 와볼게. 680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 720보다 좀 작죠? 720도 빼기 40도야. 그럼 720도는 뭐라고? 2바퀴 돈 거 맞지? 그럼 2바퀴를 돌았을 때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한 바퀴 360도, 720도, 근데 그 다음 40도를 뺐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플러스니까 이 위쪽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40도잖아. 그러면 2바퀴를 돌고 여기서 뒤로 빠꾸 쳐야겠죠? 이만큼. 그럼 이런 각도는 몇 사분면이 있다는 거야? 제 4사분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뭘 좀 말해주고 싶냐면요, 보통 이제 세타라는 걸 많이 쓰거든요. 이 세타가 제 4사분면이 있대.
그럼 제4사분면은 여기잖아요. 그럼 보통 여기는 우리가 쉽게 말하기를 어디서부터 어디야? 270부터 360 사이죠. 맞나요? 근데 꼭 이런 게 아니라고. 뭐일 수 있다고? 여기다가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360n을 더해 주셔야 된다고. 왜? 이 680도 봐봐요. 두 바퀴 돌고 마이너스 40이니까 한 바퀴 돌고 320도일 거 아니야. 이 한 바퀴는 여기서 처리해 주는 거고. 여기서. 이 320은 어디예요? 270과 360 사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일반각이라는 표현은 눈에 보이는 걸 믿으면 안 됩니다. 꼭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이 몇 바퀴 돌았는지 360n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일반각이라는 표현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 위에는 그냥 영어 설명인 것 같고요. 밑에 일반각 써있죠. 360 곱하기 n. 그래서 n은 정수입니다. 몇 바퀴라고 선생님 말했죠? 한 바퀴, 두 바퀴, 0바퀴, 마이너스 1바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수라고 하는 거고 요 선생님 말한 사분면 각도. 너네가 어떤 각을 봤을 때 몇 사분면 각인지 빠르게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어렵진 않아가지고 얘들아 이거 그냥 이런 거 뭐 가보면은 그냥 몇 사분면 각인지 궁금하다는 거는 지금 숫자가 다 어때요? 360보다 크잖아. 그럼 무조건 시초선을 기준으로 일단 몇 바퀴 돈 건 맞아. 그럼 빨리 이제 우리가 뭐 해야겠어요? 360으로 나눈다는 표현도 좋지만 360을 이제 빼야죠. 빼거나 더해야지. 그럼 이제 이 1280 같은 경우는 우리가 360 배수 중에서 1080 더하기 200이잖아요. 그럼 1080은 의미가 뭐라고요? 그냥 세 바퀴 돈 거야. 그럼 거기서 200도를 갔으니까 어디까지 오겠어요? 여기까지 오겠죠. 그럼 몇 사분면 각도겠어요? 제3사분면 각도라는 거죠. 536번도 봐봐. 마이너스 705도잖아. 그럼 쌤은 이제 이거죠. 360이 몇 바퀴니까 마이너스 720 더하기 15. 그럼 이건 뭐예요? 거꾸로 돈 거지. 근데 거기서 플러스 15만큼. 몇 사분면? 제1사분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각도는 일반각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뭐 360도뿐만 아니라 그 커지는 범위까지 공부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이번 단원을 공부하냐면 솔직히 얘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얘 때문에 공부하는 건데 지금 쌤이랑 각도를 쓰면서 이렇게 해서 30도, 뭐 360도 여러 가지 써봤잖아요. 이렇게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을요. 육신분법이라고 합니다. 육신분법. 그래서 이렇게 30도, 60도, 90도 이렇게 도를 쓰는 건요. 다 60분법이에요. 근데 얘들아 30도가 실수로 표현하면은 얼마야? 30이야? 아니죠. 이 도는 그냥 뭐인 거야? 단위인 거잖아. 1도가 1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30도랑 30은 다른데 그럼 오늘 배울 지금 배울 호도법은 뭐냐면요. 방금 쌤이랑 구한 이 각도를 실수하고 싶은 거야. 얘가 대략 얼마일까? 숫자로 한번 환산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호도법이라는 건 이 도를 우리가 숫자로 바꾸는 건데 이 호도법을 이제 어떻게 좀 접근하는 거냐면요. 쌤 어떤 부채꼴을 가지고 올 건데 여기 R이고 R이죠. 보통 우리 호의 길이 뭐라고 씁니까? L이라고 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걸 가지고 올 거냐면은 얘를 가지고 올 거야. 이 부채꼴이 제일 기본인데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똑같은 이 부채꼴 모양이 있죠. 이 부채꼴 모양에서 중심각을 이제 우리는 1이라고 하자고 약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이라고 쓰기로 했었고요. 이 호도법은 단위가 라디안인데 좀 말이 어렵죠? 근데 생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도가 쌤이 어떻게 나왔는지 얼마인지 좀 해석을 해줄 건데 요거 알죠 얘들아? 중심각과 뭐가 정비례합니까? 호의 길이 정비례하죠? 1 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가 얼마래요? R이래요. 그럼 우리는 원주는 2파이 R이잖아. 그럼 2파이 R일 때 몇 도야? 360도겠죠. 됐어요? 이거 풀어볼게요. 360도 R은 1라디안 곱하기 2파이야. 근데 1라디안 의미가 없잖아 어차피. 맞죠? 지워질 수도 있고. 그럼 지금 우리가 2파이R을 지워볼 건데 그럼 1라디안은 얼마 정도 될까 보자는 거죠. 각도로 따졌을 때 2파이R 나눠버리면은 2파이R 분의
360도 R이야. 그럼 R 지워질 수 있고 약분할 수 있죠. 딱 누구만 남습니까? 파이분의 180도가 1라디안이야. 그래서 아마 책에는 안 써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파이, 너네가 알고 있는 파이 대략 얼마입니까? 3.14 정도 되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구하면요, 요거는 57도 정도 됩니다. 얼마가? 1라디안이. 근데 얘를 많이 쓰진 않아요. 뭘 많이 쓰냐면요, 양변에 파이를 곱합니다. 그래서 우린 이제 이 삼각함수 단원 이후로 뭘 많이 쓸 거냐면요, 왜 이래? 180도는 파이야. 근데 정확히 말하면 파이 라디안은 맞지만 라디안은 생략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180도를 이제 파이라고 말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파이가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3.14159 땡땡땡도 맞지만 라디안으로 가게 되면은 파이는 18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뭐가 좀 이제 어려워지냐면요, 이제 얘를 안 써요. 다 호도법으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도 같은 걸 다 뭐로 써보겠다는 거야? 다 파이로 쓸 수 있어야 돼요. 뭐 천천히 연습하면 되기 때문에 쌤은 180도는 써줄게요, 여기. 그럼 혹시 그냥 거꾸로 올라갈까? 그게 쉬울 것 같다. 90도는 몇 파이겠어요? 2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30도는 6분의 파이까지.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뭐 또도 만들 수 있겠어요? 120도도 만들 수 있겠죠. 3분의 2 파이. 어려우면 얘들아, 이 120도를 180 나눠서 접근하면 됩니다. 알겠죠? 150도 180 나누면 돼요. 6분의 5 파이. 알겠죠? 그래서 처음 배우는 기호 단위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지만 여기서 파이는 3.14 느낌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호도법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6분의 5 파이 라디안이지만 생략을 하는 거고, 그럼 이거 공부하게 되면 뭐가 좀 엇갈려지냐? 방금 쌤이랑 이거 동경이 나타내는 각 일반각 써본 적 있죠? 어떻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뭐 어떤 각 30도 쓰기로 했었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는 뭐로 써줘야 돼요? 호도법으로. 그러면 360도는 얘들아 몇 파이겠습니까? 2파이겠죠. 그래서 2n 파이 더하기 30도 얼마? 6분의 파이. 이렇게 바꿔 써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 360n은요 잘 쓰지 않고요. 이제 뭘 많이 쓸 거냐면은 2n 파이를 많이 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각도 대신 호도법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풀 거다. 알겠죠? 그래서 뭐 한 번에 외우지 마시고요. 딱 요것만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가 180도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호도법으로 바꿔 접근하는 거고요. 이 호도법을 이용해서 이제 뭐도 좀 많이 접근하냐면요, 이 중심각이 바꾸다 보니까 중심각이 단위가 바뀌는 거잖아요. 이 부채꼴에 대해서 또 넓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알고 있겠지만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해요? 2파이 r 360도분의 중심각 다 알죠? 부채꼴 넓이 파이 r 제곱 360도분의 60도. 근데 봐봐, 이제 식을 이렇게 많이 바꿔 쓰는데 당연히 얼마인지 모를 거고요. 호도법에서 각도는 세타로 많이 씁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여기는 2파이 r이 될 거고 360도 뭐로 바꿔 쓴다고요? 이제 2n 파이. 2파이 n 빼야 되니까 60도 아까 얼마였죠? 60도 3분의 파이였지만 우리가 이제 얼마인지 모르니까 세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파이 r 곱하기 중심각, 아니 360도분의 중심각이라는 건 60분법에서 우리가 외웠던 공식이지만 호도법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여기 바뀐다고. 2파이분의 세타로. 근데 뭐야? 2파이 지워질 수 있죠. 그래서 그 호의 길이 공식이 r세타가 끝입니다. 이제 호의 길이 공식이 r세타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r세타라는 공식을 쓸 때는 당연히 반지름 길이는 뭐 상관이 없을 거고, 세타가 뭐로 나와 있어야겠어요? 60분법이 아니고 뭐로 나와 있어야겠어요? 호도법으로 나와 있을 때 그냥 곱하면 끝이라고. 호의 길이 얼마라고요? 2파이 끝이라는 거예요. r세타. 알겠죠?
그럼 넓이도 다시 가볼게요. 넓이도 36파이, 파이의 제곱이겠죠? 360도 몇 파이라고요? 2파이. 60도는 쌤이 임의로 쓴 거니까 세타. 2분의 1 약분되는 거 없고요. 파이는 지워지겠네요.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넓이가 2분의 1 R제곱 세타고 여기 R 세타가 있잖아요. 혹시 잘 보니까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놈이 있죠. 그래서 요렇게 많이 쪼개서 말 많이 합니다. 2분의 1 제곱 세타 왔죠? 여기 R 세타 대신 L을 많이 써요. 그래서 아마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을 게요.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 RL. 근데 이 L은 호의 길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린 중심각을 몰라도 반지름과 호의 길이로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고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호도법으로 바꾸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공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삼각함수랑 좀 관련이 없어요. 그냥 함수랑 관련이 없고 그냥 삼각함수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호도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써먹는 공식이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 다음부터 삼각함수인데 아예 다른 내용이어서 여기 뒤에 문제 좀 풀고 가볼게요. 앞쪽이랑 뒤쪽이랑 개념이 아예 달라요. 알겠죠? 연관성이 많이 있진 않습니다. 쌤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다음 중 각이 제 3, 4분면에 있는 거 물어봤죠? 그 말했잖아. 지금 3, 4분면에 있는 각이 없잖아요. 뭐? 180부터 270 사이가 없잖아. 다 지금 먼지거리 되어 있는 거야. EM파이가 더해져 있는 거예요.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쌤이랑 빨리 뭐 할 거냐? 이 EM파이 누구? 360의 배수들을 빨리 쳐내야겠죠. 그럼 1번은 몇 도랑 똑같은 거야? 60도랑 똑같은 거지. 몇 사분면? 1사분면. 얘 몇 도랑 똑같은 겨? 720 뺄게. 150도랑 똑같고. 얘는 1080 말고 1440? 얘는 120도랑 똑같아. 아직 여기 없죠? 나머지는 쌤은 이번엔 720을 더할게요. 얘는 720 더할게. 그럼 마이너스 30이야. 그럼 마이너스 30은 한 번 더 더해도 되고 쌤 아까 말했죠? X축 양수법원이 시초선 기준이야. 그럼 마이너스 30은 요만큼만 움직인 거 아니겠습니까? 몇 사분면? 제 4사분면. 요거 똑같이 할까요? 1440 더할까? 요거 마이너스 170. 그럼 마이너스 170도면 이걸 기준으로 여기까지 온 거겠죠. 이게 180도니까. 그럼 170도니까 몇 사분면이 있어요? 제 3사분면. 알겠죠? 이런 각도를 다 제 3사분면에 있는 각도라, 아니, 이런 애들이 다 여러 가지 사분면의 각도가 있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360도 범위 내에 없죠. 다 그 이유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른다는 일반각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한번 이해해 보시고 고민해 보세요. 왜냐면 세타가 몇 사분면 각도래? 2사분면 각도래. 그럼 어디야? 여기쯤 있겠죠. 근데 세타는 뭐라고 얘들아? 90도랑 180도 사이가 아니라고. 맞지? 왜?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360n이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근데 요게 지금 익숙하지만 어차피 너네가 이 60분법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천천히 호도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아까 360에는 쌤이랑 뭐로 쓰기로 했어? EM파이로 쓰기로 했잖아. EM파이로. 근데 여기 어차피 쉽네. 여기는 180도 뭐요? 파이. 여기는 2분의 파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구했어요? 3분의 세타. 그럼 3 뭐 해버리면 돼요? 나눠버리면 되죠. 3분의 EM파이. 6분의 파이까지. 3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EM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호도법으로 바꿔서 해석했는데 지금 문제에서 쌤이 아까 말했죠? 이 n은 몇 바퀴를 말하는 n이기 때문에 n은 뭐가 올 수 있다? 정수가 오는 거예요. 정수. 그럼 이거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아직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정수를 넣어볼 건데 n에 0 넣어볼게. 그럼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요거 얼마라고 6분의 파이 아까? 180도예요. 파이는 30도. 여기는
60도. 그럼 30, 60 사이에는 몇 사분면이 있는 거야? 1사분면. 얘는 아마 다 할 거야. 근데 나머지들은 왜 만들어지는지 모를 건데 얘 때문에 그런 거라고 했어요. EM파이 때문에. n에 1 넣어볼게. 이 통분을 하는 게 낫나? 여기는 여기 통분이 됐네요. 알아서. 여기 일단 계산해볼게요. 3분의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까지. 6분의 5파이네. 몇 도? 파이가 아까 180도라고 했어요. 150도. 여기 1이면은 3분의 3파이네. 여긴 파이야. 파이 180도. 그럼 150도랑 180도 사이에 있는 거니까 얘는 몇 사분면 각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150도와 180 사이. 제2사분면. N2 가볼게. 이거 좀 활용하자. 자, 얘가 6분의 4n 더하기 1이냐? 2 넣어볼게요. 8, 9, 6분의 9파이야. 그럼 2분의 3파이야. 몇 도일까? 270도. 그러면 끝났네. 왜 270보다 크다니까 무조건 4사분면이지 않을까요? 여기 아까 우리 2 넣기로 했죠. 그러면은 3분의 4, 3분의 5. 3분의 5파이야. 이거 얼마 나오겠어요? 300도 나오겠죠? 270부터 300 사이니까 제4사분면. 그 다음 건 왜 안 해도 되냐? n에 3을 넣어보시면요. 뭐로 바뀌어요? 3 넣으면 2파이로 바뀌죠. 2파이로 바뀌어. 그럼 2파이가 뭐야? 한 바퀴 돈 거잖아. 그럼 뭐랑 똑같겠어요? 0이랑 똑같겠죠. 다시 말하면 원래 얘는 한 바퀴씩 도는 애기 때문에 솔직히 필요는 없어요. 근데 3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게 한 바퀴가 아니잖아. 3분의 1바퀴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3분의 1바퀴로 바뀌었으니까 0, 3, 6 애들은 어차피 다 정수로 나올 거니까 버려도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3으로 나눴기 때문에 3개씩 반복이 될 거라는 거죠. n에 0부터 쭉 하나씩 넣어보면은. 알겠죠? 그러면 뭐 음수 넣어도 되지만 0부터 넣은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니까 나올 수 없는 4분면은 제 3, 4분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이런 게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잘 봐. 지금 보면은 세타가 1사분면 각도에 있대. 그럼 2분의 세타를 물어봤잖아. 그럼 뭘 가지고 오겠어요? 1번을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세타가 1사분면 각도니까. 근데 쌤 말은 이 모양만 있진 않을 거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1사분면 각도라는 건 누구랑 누구 사이인 거야? 0도랑 90도 사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뭘 더해줘야 돼? 360n을 더해줘야 되잖아. 지금 얘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호도법 바꾸는 것보다. 그 나누면 0도부터 45도여서 얘는 잘 구한다고. 근데 누구도 있다고요? 이 뒤에 추가적으로 180n도 있다고. 그럼 얘는 2로만 나눴잖아요. 2로만. 그럼 아까처럼 그냥 0일 때랑 1일 때만 풀면 돼요. 왜? 0일 때랑 2일 때랑 4일 때는 다 똑같은 한 바퀴 라인이기 때문에 버려도 되니까. 그래서 아마 n이 0일 때는 1번 모양처럼 나올 거고 n이 1이 되게 되면은 여기는 225도. 여기는 180도. 그럼 180도랑 225 사이니까 몇 사분면 각까지? 3, 4분면 각까지 생각을 해줘야겠죠. 뭐까지 신경 써달라는 거야? 3번에 있는 저 3, 4분면 동전까지 신경 써달라는 거죠. 쌤 말은. 이게 일반각의 좀 문제 유형들이에요. 알겠죠? 항상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그 호도법 내용이기 때문에 파이가 얘들아 몇 도라고요? 180도. 그러니까 집어넣으면 됩니다. 쭉 집어넣으면 솔직히 계산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안 풀릴 건 없을 것 같고요. 180도에 8이 들어있나? 얘가 2 곱하기 90이잖아요. 90에 2가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8이랑 지금 약분이 정확하게 돼야 안 돼? 안 될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될 것 같고. 요거 아까 해봤었고요. 요거 다 180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15? 11 곱하기 15 되죠. 180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거는 바로 버릴까? 왜요? 파이가 180인데 3분의 2파이잖아. 그럼 더 작아져야지. 왜 커졌어? 요거 요런 건 이제 이렇게 접근해도 되겠죠? 얘 뭐야? 딱 보니까 2파이에서 4분의 파이 뺀 것 같지 않습니까? 180 곱하기 4분의 1 얼마예요? 45도. 2파이 얼마야?
360도 빼면 315도 나올 거고 여기도 180도 잠깐만 오면은 36? 4 곱하니까 4, 6에 24 나오네. 144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그러면 알겠죠? 그래서 파이는 180도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들이 바뀌지만 천천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 유형이 조금 그나마 좀 어려운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정리해 줄 거니까 이거 2개 빼고 여기 부채꼴 하고 다시 넘어올게요. 알겠죠? 부채꼴 공식 아까 크게 3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 기억해달라고 했었고 공식이 어렵지 않아요. 오늘 잘 들으면 오늘 다 외울 수 있어요. R세타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근데 이 넓이는 여기 R세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호의 길이랑 같이 2분의 1 R L로도 쓸 수 있고 끝이야 이게. 알겠죠? 그래서 당연히 바로는 보이지 않으니까 쌤도 그림을 그리긴 하는데 얘는 괜찮을 것 같죠? 왜요? 이거 풀면 될 것 같은데 호의 길이가 4파이래 얘들아. 반지름이 몰라. 중심각이 3분의 2파이야. 이거 풀면 R 나와요. R 얼마? 6. 다시 R이 6이야. 여기다 집어넣어도 돼. 상관없어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6 곱하기 세타.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2분의 1 R L도 알잖아. 얼마? 4파이로. 어차피 여기 있는 6 하나랑 여기 있는 그 세타랑 곱하면요 얘가 나올 거예요. 6 곱하기 해봐 나오잖아. 아무거나 쓰라는 거야. 편한 거. 알겠죠? 공식은 3가지밖에 없으니까요 여기는 최대한 고민해서 풀어오시고 틀려오지 마세요. 알겠죠? 할 수 있습니다. 가볼게요. 요거는 조금 바뀌었네. 겉넓이 모선의 길이. 요거는 겉넓이 물어봤으니까 원뿔을 오랜만에 그려볼까요? 여기 이제 중1 애들이 좀 최근까지 공부했던 내용인데 밑면 반지는 3 모선의 길이 9. 그럼 이거야. 이거 어떻게 구하냐? 밑면 얘는 구하면 되고 이거잖아. 원래 그렇죠. 중심각을 안 준 문제라고 하는 거야. 지금 문제는 뭐야 중심각을 안 줬잖아. 그럼 어떻게 구해? 우리 알고 있는 게 원래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는 중심각이었는데 몰라도 된다고. 이제 왜? 이 길이 얼마야? 6파이 둘레니까 이 부채꼴 기준 보세요. 반지름 호의 길이 공식 뭐라고? 2분의 1 R L 반지름 호의 길이니까. 알겠죠? 그러면 27이냐? 됐어요? 볼게요. 우리 반에도 에이스가 있을까? 한번 잘 보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 한번 잘 이해해 보시고. 알겠죠? 어려운 건 없고요. 지금 뭘 좀 활용해 보고 싶냐면은 문제 쭉 읽어 볼게요. 넓이가 최대이고 싶대. 그럼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반지름을 알거나 중심각을 알거나 호의 길이를 알거나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몰라요. 일단 뭐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쌤이는 어쩔 수 없이 일단 그림은 그려놓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미지수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활용할 수 있냐면요. 호의 길이잖아. 중심각도 모르잖아. 그럼 호의 길이는 뭐라고 쓸까? R세타라고 쓸게. 됐어? 그럼 정리해볼게요. 2R 더하기 R세타가 얼마인 거야? 둘레니까 10. 근데 거기서 뭘 물어본 거예요? 2분의 1 R제곱 세타가 최대가 되고 싶은 거야. 일단 식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거든요. 무슨 문제 유형일까? 우진이 뭐라고? 대답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이게 잘 생각해봐. 힌트가 많아요. 일단 합을 10으로 줬고 2분의 1 R제곱 세타인데 최대를 물어봤고 왠지 이 둘을 곱하면 약간 이런 식이 나오지 않을까? 뭐 쓰면 돼? 산술계화 쓰시면 돼요. 산술계화 쓰면 돼. 그래서 지금은 그냥 얘 보지 말고 요걸로 산술계화 써볼게요. 왜? 2R 반지름 두 개잖아. 그러면 양수. R세타 뭐야? 호의 길이 양수잖아요. 그럼 지금 산술계화 써볼게. 그럼 2R 더하기 R세타는 2루트 2R제곱 세타잖아요. 이거 얼마야? 12구. 여기 뒤에 2루트
2하의 제곱 세타니까 쌤이랑 어떻게 유도할 수 있겠어요? 뭐 절반하고 제곱하면 뭐 25 나오겠죠. 근데 지금 잘 보면 얘들아, 요 문제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면요, 요거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죠. 뭐예요? 최대인 것에, 다시 말하면 최대일 때를 물어봤어요. 그럼 뭐 물어본 겁니까? 등호 성립 조건 물어본 거죠. 그럼 우리 등호 언제 성립해요? 산술비에 쓴 거 둘이 같을 때. 그래서 쓴 말이 이거야. 항상 최대인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절대 안 바뀌어. 언제가 최대냐? 이 부채꼴 넓이가 언제가 최대냐면요, 둘이 같아야 된다며. 세타가 뭐일 때? 2일 때. 세타가 뭐야? 중심각. 다시 말하면 세타가 2 라디안일 때가 부피의 이 부채꼴의 넓이가 항상 최대라는 거예요. 세타가 2 라디안일 때. 알겠죠? 그냥 라디안, 이 중심각만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반지름 길이까지 가버리면은 이 최대이려면 세타가 2여야 되니까 얘가 2R로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둘레가 아까 얼마였어요? 10이었잖아요. 그럼 4R이 10인 거니까 R은 얼마가 되겠어? 2분의 5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잘 나오는 유형이야, 그나마. 왜냐면 아까 거는 공식 3개만 외우면 쉽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얘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런 거 봐봐. 넓이가 9인 부채꼴 둘레 길이의 최소값. 그럼 이거예요. 지금은 반대로 뭐겠어? 얘 알아, 몰라? 둘레. 모르지. 근데 뭘 알아, 이제? 넓이가 9인 걸 알잖아. 근데 또 마지막 봐봐. 둘레 길이의 최소값이니까 분명 요거에 산술기가 풀어달라는 거죠. 얘를 모르고 얘를 아니까 언제가 최소예요? 등호일 때 최소이잖아. 그럼 또 이 넓이가 9고 이 부채꼴 둘레의 길이가 최소일 때는 또 세타가 뭐일 때라는 거야? 2R일 때라는 거죠. 세타가 또 2R일 때. 그럼 여기다가 이제 2 집어넣는겨. 그럼 2분의 1 곱하기 R제곱 곱하기 2니까 R제곱이 9야? 그럼 R은 뭐겠어? 3이겠죠. 그럼 그때 3으로 또 둘레 구하는 거. 알겠죠? 이렇게 항상 최소거나 최대일 때를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항상 중심각이 이 라디안일 때가 최대거나 최소입니다. 이 둘레 최소거나 넓이의 최대거나. 알겠죠? 얘는 좀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문제 유형 두 개, 같은 유형인데 좀 유형이 여러 가지여서 이제 두 개 나눠진 건데요. 이게 지금 좀 유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집 가서 정리 좀 하세요. 책이든 어디든 정리하시고, 왜냐면 이게 외우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처음 보는데 어떻게 다 이해하냐. 그래서 어렵겠지만 일단 외우는 건 아닙니다. 일단 이 문제 유형은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 살짝 보면요, 두 동경에 뭐라고 써있죠? 쭉 읽어보면은 일치한다고 써있죠. 일치도 있고요. 뭐 X축 대칭, 원점 대칭, Y축 대칭, Y는 X 대칭, 우리가 알고 있는 대칭 이동 있죠? 다 있어요. 어떻게 다 외워요? 못 외워. 그래서 너네가 천천히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할 때 가볼게. 그럼 보면 알겠지만 문제 유형이 요거예요. 지금 동경이 크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큰 거나 작은 게 있죠. 그럼 당연히 세타가 0부터 파이면 6세타는 어느 정도겠어요? 0부터 6파이겠죠. 얘는 일단 뭐야? 몇 바퀴 돌았다는 거지, 일단. 됐어요? 그래서 일단 6세타가 무조건 큽니다. 당연한 결과죠. 그럼 볼게. 지금 세타가 0부터 파이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쌤은 그냥 제일 기본적인 여기 1, 4분면으로 가볼게요. 요걸 세타라고 보자는 거야. 그럼 6세타는 뭐일 거냐? 분명 몇 바퀴를 돌고 오겠죠. 근데 동경이 일치한대. 동경이 뭐였어요? 이 나타내는 각을 말하는 이 선이라고 했었죠. 그럼 6세타는 뭐일 수밖에 없냐면은 요 또 선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6세타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접근하면 좋냐면요, 둘이 지금 동경이 일치하다 보니까 회전한 양이 같네. 그럼 쌤 여기서 둘을 만약에 빼볼게. 아, 봐 좀. 얼마 나올까? 일단 회전은 양 같아 보여요. 맞죠? 근데 쌤 말했잖아. 이 일반각 문제는 이게 이거잖아. 30도랑 30도로 보는 거야, 우리 둘을? 아니죠. 뭐라고 했죠? 얘는 뭐라고 했어? 몇 바퀴 돌고 30도고 얘도 몇 바퀴 돌고 30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미 세타는 몇 바퀴 돌진 못하지만
6세타는 몇 바퀴 돌고 왔을 거 아니야. 아까 6파이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그럼 분명 둘을 빼면 이 30도, 이 똑같은 각은 지워지겠지만 뭐는 남을 거라는 겁니까? 이 몇 바퀴, 360n은 남을 거라는 거죠. 이거를 외우는 것도 좋지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 좀 빨리 할게요. 지금 쌤이 이제 세타랑 6세타로 같지만 답은 이따 풀어줄게. 알겠죠? 그래서 지금 두 동경을 보통 알파랑 베타라고 두면요, 일치할 때는 이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뺐을 때 몇 바퀴, 호도법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EM파이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을 너네가 잘 이해해 주시고, 외우면 좋겠지만 많다고 했잖아. 다 못 외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빨리 문제 풀면 둘이 뺐을 때 아까 몇 세타 나왔었죠? 5세타 나왔었죠? 5세타가 EM파인 거야. 그럼 세타는 얼마야? 5분의 EM파이죠. 됐어요? 근데 세타가 뭐랑 뭐 사이래요? 0부터 파이 사이라고 했고요. 쌤 아까 n은 계속 뭐라 강조했었냐면은 몇 바퀴. n이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정수를 집어넣어서 저 범위에 만족하는 세타를 다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 n에 뭐 집어넣을 수 있겠어? 0은 뭐 집어넣잖아. 그럼 1 집어넣으면 되죠. 5분의 2파이도 되고, 뭐도 돼요? 5분의 4파이도 되고. 근데 이 일치가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야. 그게 대표 문제인 거예요. 알겠죠?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너네가 이거야. 이거밖에 없어요. 더하거나 뺄 거야, 무조건. 더하거나 뺐을 때 너네가 원하는 모양이 나와야 돼. 뭐 이렇게 몇 바퀴 돌아서 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더하거나 뺄 거야. 알겠죠? 가볼게. 이번에는 Y축 대칭 가볼게요. 이게 더 작은 동경 베타입니다. 그럼 쌤이 이걸 Y축 대칭해버리면은 요렇게 가지 않을까? 맞죠? 근데 쌤이 요 선이 무슨 선이라고 했었죠? 얘가 시초선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당연히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가 뭐라는 거야? 알파라는 거지. 그럼 혹시 우리는 요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각 알파랑 베타를 뭐를 해야만 약간 이런 식이 나올 수 있을까 지금은? 일단 쌤은 당연히 어렵죠? 베타를 여기로 옮겨볼게. 왜냐면 Y축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분명 같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야. 그럼 무조건 둘을 뭐하면? 더하면 뭐는 확보가 돼요? 반 바퀴니까 한 바퀴가 아까 우리가 2파이였잖아. 반 바퀴는 얼마겠어요? 파이는 확보가 되겠죠. 근데 제발 이건 그냥 외워도 돼요. 왜? 알파랑 베타는 몇 바퀴를 돌아서 온진 모르잖아. 그럼 그들을 더하면 아직 뒤에 뭐가 남겠어요? 몇 바퀴가 남겠죠. 그래서 EM파이는 꼭 붙여주셔야 돼요. 선생님 여러 가지 한다고 했었죠? 다 붙습니다. EM파이는. 알겠죠? 그래서 이게 Y축 대칭이에요. X축 대칭 가볼게.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하거나 뺐을 때 어떤 모양이 나와야 돼. 알겠죠? 더 작은 베타, 동경 베타. 요거 X축 대칭 해달래요. 그러면 요렇게 대칭 이동했을 때 이게 누구겠어? 이게 베타일 거고 우린 요 시초선을 기준으로 요렇게 돌아간 게 뭐겠어요? 알파라는 거야. 뭐라고요? 이게 베타라고. 그럼 둘을 뭐 해야겠습니까?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야. 둘을 뭐 하면? 더하면 일단 뭐가 완성이 됩니까? 한 바퀴 2파이가 완성이 되죠. 근데 뭐라고요? 이거 뒤에 항상 붙는다고. 근데 봐봐 얘들아, 얘가 의미하는 게 뭐죠? 몇 바퀴? n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 몇 바퀴야? 한 바퀴. 그러면 몇 바퀴에다가 한 바퀴 얹어봐. 그럼 몇 바퀴야? 그냥 몇 바퀴지? 뭔 말인지 알아? 그냥 얘는 2파이는 그냥 어떤 한 바퀴일 뿐인 거고 얘는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대략 몇 바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2n파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알겠죠? 못 외워 얘들아. 외우면 좋겠지만 그림 그려보고 너네가 유추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일단 이거 문제 또 뒤에 있거든요. 이거 풀고 또 짚고 넘어가 볼게요. 왜냐면 이걸 써놓으면 쉽거든요. 근데 문제를 봤을 때 이게 바로 안 떠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거야. 알겠지? 이거 그냥 일단 문제 가볼게. 문제 뭐래니? 세타랑 5세타 있대.
그럼 더 작은 거 먼저 그려볼게. 세타는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니까 요 정도 있겠죠. 그럼 5세타는 뭐야? Y축 대칭이래. 그럼 요게 5세타야. 요게 5세타. 그럼 이게 몇 세타겠어요? Y축 대칭이니까 요게 세타. 그럼 이 주황색과 흰색깔을 뭐 해야만? 더해야 돼, 빼야 돼? 더하겠죠. 쌤 더하겠습니다. 그럼 더했을 때 일단 몇 바퀴는 완성? 반바퀴 완성. 방해제 앞에 책이 없습니다. 반바퀴는 완성이야. 그럼 파이 더하기 뒤에 항상 뭐 붙여달라고요? 2n 파이. 몇 바퀴인지 모르겠지. 정리쌤 빠르게 해도 되겠죠? 세타는 6분의 2n 더하기 1 파이까지. 여기까지 좀 끝났어요. 왜? 세타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래. 그럼 2분의 파이는 6분의 3파이잖아. 그럼 얘는 뭐 집어넣을 수 있겠어? 정수 집어넣는 거야? 0이랑 2분의 파이 사이래요. 얘는 뭐 집어넣을 수 있어? 0 집어넣을 수 있잖아. 6분의 파이 나오고 1은 얘랑 똑같네. 근데 얘보다 작아진다며. 그럼 못 집어넣지. 그럼 세타 얼마? 6분의 파이. 근데 쌤이 요거 그냥 얘랑 똑같이 푼 거예요. 더했을 때 2n 플러스 1파이로 푼 거예요. 알겠지? 그냥 외우면 좋겠지만 외우기 어렵다. 됐습니까? 좀 내가 이어서 가볼게요. 지금 딱 보니까 뭐 남았어? 원점 대칭도 있겠죠? 맞습니까? 베타. 야, 그럼 이 동경이 원점 대칭 돼버리면은 여기겠는데? 그러면 이게 약간 무슨 모양처럼 보이십니까? 이게 베타겠죠? 그럼 쌤은 이게 시초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움직인 게 알파야. 뭐야 보일까?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라고. 우리가 만드는 거 뭐였어? 아까 2n 파이는 그냥 마지막에 그냥 쓰는 거고, 파이 모양을 만들거나 아예 없어지거나 이 파이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뭐 해야겠어요? 얘는 둘을 빼야죠. 왜? 이 노란색 알파에서 이 베타를 빼봐. 그럼 딱 누구만 남아? 반바퀴만 남잖아. 그럼 얘는 알파에서 베타를 뺐을 때 파이 더하기 추가죠. 2n 파이까지. 알겠죠?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알겠죠? 다 똑같습니다. 우리 배운 게 이거밖에 없어요. 대칭이. 얘는 y는 x 그려야 되니까 좀만 낮출게요. 여기 y는 x일 거 아니요? 그럼 y는 x를 기준으로 접어버리면은 쌤이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여기가 약간 알파처럼 보일 거고요. 항상 이 시초선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출발한 게 베타. 근데 y는 x 대칭 관계다 보니까 이 알파가 얘랑 같지 않을까 하는 거야. 됐어요? 연두색이 베타, 노란색이 알파, 둘을 뭐 해야겠어? 더하면 누가 뭐야? 4분의 1바퀴. 여기 4분의 1불. 90도 보이시죠? 아까 180도가 파이였어. 걔는 뭐겠어요? 2분의 파이 더하기 2n 파이. 얘 안 빠진다고. 알겠죠? y는 마이너스 x 대칭. 얘 먼저 그릴게요. 요게 알파, 요게 베타 정도, 알파 정도 되겠죠? 맞죠? y x 대칭이니까. 그러면 시초선 기준으로 요게 베타, 요게 알파. 뭐라고요? 요게 베타, 요게 알파. 뭐 해야 돼? 더해야지. 더했을 때 뭐가 나오겠습니까? 4분의 3바퀴. 아까 이 4분의 1바퀴 얼마였어요? 2분의 파이였잖아. 그러면은 2분의 3파이 더하기 2n 파이 나오겠다는 거지. 이 정도 있어요. 어떻게 다 외우냐고. 알겠지? 그림 그려보고 더할까 뺄까? 이런 각도 어떻게 나올까 생각해보고 만드는 거고요. 결과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우변 만들어 놓고 다 유형이 요거야. 두 개 세타 줘. 근데 당연히 앞에 이제 개수가 다르니까 뭐 4세타는
2n 플러스 1파이, 세타는 4분의 2n 플러스 1파이, 범위 있잖아. 그럼 얘네 정수 때려 박는 거야. 알겠죠? 몇 개 더 해볼게. 세타, 5세타. 숫자가 똑같긴 하지만 일단 가볼게요. 요거 동경이 일직선에 있고 방향이 반대래요. 그래? 동경이 일직선이 있고 방향이 반대래? 그럼 쌤이랑 한 거랑 명칭은 좀 다르지만 요런 느낌이지 않을까? 요게 세타래요? 에? 뭐야, 세타인데 왜 알파로 썼어? 요게 세타랍니다. 동경이 일치하고 방향이 반대라는 건 요거겠죠. 그럼 어디가 5세타가 있어요? 요게 5세타가 되는 거겠죠. 약간 뭐랑 똑같습니까? 원점 대칭과 같네요. 그럼 지금 이게 세타니까 둘을 뭐 해야겠어요? 그렇지. 빼면 됩니다. 뺐을 때 누가 보여? 일단 반바퀴, 파이 더하기 몇 바퀴? 2n 파이까지. 정의 바로 해도 되겠죠? 세타는 4분의 2n 플러스 1 파이까지. 여기 세타 범위 보고 때려 맞추면 됩니다. 범위가 잠깐만요. 4분의 2파이부터 4분의 4파이까지. 누구 넣을 수 있냐? n에 1 넣어야겠네. 얼마? 4분의 3파이까지. 됐어요? 그래서 다 유영이 쌤이랑 했던 내용 일치한다. 원점 대칭 이런 거 다 있거든요. x축 대칭, y는 x 대칭 다 거기서 거기요. 제한돼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고요. 해보고 얘들아 모음 다 틀려오세요. 근데 쌤이 어차피 나는 토요일에 똑같이 그림 그려서 오늘 알려준 걸로 풀어줄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만 잘 이해하고 외워놓으면 풀 수 있다는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삼각함수에서 조금 이제 다가가는 건데 오늘 그래프를 그리진 않습니다. 그래프는 아마 다음 단원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프는 그리지 않고요. 이제 삼각함수가 뭔지 공부하는 건데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언제 배웠죠? 우리 삼각비 기억나십니까? 중3 때 배웠죠? 그때 배웠던 삼각비를 또다시 배웁니다. 그래서 총 3개 있었는데 사인 x, 코사인 x, 탄젠트 x. 여기 조금 이제 짬밥이 많네. 쌤이랑 이제 중3 때 삼각비를 어떻게 공부했었냐면요. 일단 삼각비는 직각 삼각형일 때 가능했었고요. 이렇게 각도가 있잖아요. 그럼 너네 그냥 길이를 쓰자. 이거 그냥 그 소문자로 쓸게요. 우리 사인 A 얼마였어? 얼마? B분의 A. 좋습니다. 코사인 C 얼마였죠? 코사인 C? B분의 A. 이게 조금 약속이 돼 있는 게 있었는데 뭐는 약속했어야 되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중3은 약간 가라야. 좀 약간 너무 쉽게 알려주려고 좀 뭘 붙여놓은 거고, 이제 우리가 진정한 이 삼각함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 중3 때 왜냐면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쉽게 알려줄 수밖에 없어서 약간 어떻게 책에도 나왔냐면요. 얘가 아까 우리가 외운 게 뭐였죠? 빗변분의 높이인 거 기억나시죠? 근데 높이가 항상 A만이야? 아니거든. 뭐가 높이였었냐면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각의 대변을 높이라고 말했었어요, 우리가. 그러면 얘는 제일 긴 변은 뭐라고 말했었죠? 기억나요? 제일 긴 변? 그렇지. 제일 긴 변은 우리가 빗변으로 말하기로 했고, 그럼 보통 직각삼각형, 삼각형에서는 높이도 있어. 그럼 뭐도 남았어, 아직? 밑변도 있잖아. 근데 쌤은 이 말을 왜 말하냐면요. 물어보는 각이 이번엔 C면 누가 높이야? 물어보는 각의 대변이 높이야. 근데 이거는 약간 쉽게 풀려고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오늘 배울 삼각함수 정의가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뭐가 삼각함수였는지 공부하는 건데 이따 문제 풀 때 이 내용도 활용하니까 이거 다 알죠, 얘들아? 이거 코사인 x는 뭐라고 말합니까? 빗변분의 밑변이라고 말하고, 혹시 탄젠트 기억나요? 밑변분의 높이. 알겠죠? 이따 활용하긴 하지만 요게 정확한 내용은 아니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럼 이제 뭐가 삼각함수냐? 갑자기 아까 했던 동경이 나타납니다. 우리 동경 뭐였었냐면요. 이렇게 각도를 나타내는 이 선이었었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호두법으로 공부할 거기 때문에 호두법은 각도 이제 모르면 세타라고 많이 두고요.
여기서 원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원이 또 다음 단원에도 핵심이기 때문에 이 원을 좀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냥 이런 표현인데 이 동경을 긋다 보니까 원이랑 만나는 점이 있잖아요. 선생님 이 점을 예를 들어서 3,4로 가볼게요. 제일 대표적인 직각삼각형 예시로. 그럼 그때 얘들아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가 될까요? 뭐 이렇게 이용해서 피타고라스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얘들아 뭐 못해? 이거 여기 원점이에요 소리. 원점에서부터 3,4까지 거리 구할 수 있잖아. 반지름 얼마야? 5. 됐어? 그럼 잘 볼게 이제. 이거 얘들아 정의예요. 정의. 사인 세타는요 요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R분의 Y. 정확한 건 R분의 Y 좌표입니다. 그러면 얼마겠어요? 5분의 4까지. 근데 잘 봐. 이거 얼마야? 3. 요거 얼마야? 4죠? 아까 우리 말했던 거 뭐였죠? 빗변분의 높이 해도 나와. 나오긴 나와. 근데 정확한 건 요거야. 알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좌표입니다. 선생님이 왜 좌표라고 하는지 꼭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이야. 그러니까 내 말은 이렇게 좌표가 나오면요 삼각형을 보는 게 아니야. 정의야. 그냥 대입하면 끝이에요. 5분의 X좌표 3이야. 끝. 탄젠트 세타. X좌표분의 Y좌표. 여긴 다 좌표입니다. 알겠죠? 아우. 그럼 얼마 나와요? 3분의 4까지. 그래서 이게 정의야. 근데 너네가 외운 거랑 별반 차이는 없는데 좀 수정해야 되는 건 좌표로 공부해야 된다. 왜냐면요 이게 삼각형으로 공부했을 때 우리 중3 버전에서는 이 각도가 제일 커봤자 얼마죠? 90도도 안 되죠. 그 다음 우리가 특수각 기억나 뭐였었죠? 30, 45, 60 외웠고 좀 특이한 거 0이랑 90도도 외웠고. 근데 잘 봐. 우리가 오늘 배울 동경은 1사분면에서만 공부하나? 아니죠. 각도가 엄청 커지고 뭐 n파이 그 n바퀴를 지우면 2, 4, 4분면, 3, 4, 4분면, 4, 4분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3 때는 양수만 공부했지만 이제 우리는 이게 양수랑 음수로 막 바뀝니다. 근데 이게 왜 바뀔 수 있냐면요 어렵지 않아? 쌤이 동경을 예로 한번 가지고 와볼게. 예로 가지고 와볼게요. 세타 1으로. 그럼 이 좌표는 얘랑 똑같이 가져. 지금 어디만 달라졌어요? x값만 달라졌죠. 얘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4거든요. 그럼 잘 봐. 쌤이 사인 세타 1을 가지고 와볼게. 얼마일까? 정의. 봐봐. 왜 앞에 안 봐? 봐 앞에 왜 안 봐? 그거 쓰면 돼요. 5분의 Y좌표. 왜? R분의 Y좌표. 저 Y좌표 4잖아. 알겠죠? 자 보시고 코사인 세타 1 5분의 마이너스 3. 음수가 이제 나온다고.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3분의 4까지. 알겠죠? 요게 정의예요. 알겠죠? 그래서 좀 더 이제 더 가면은 우린 이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 좌표만 알잖아. 그 다음에 반지름은 그냥 피타고라스로 풀어도 되고 점과 점 사이로 풀어도 되고 구하면 돼. 근데 정의를 좀 기억하는 건데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럼 뭘 좀 설명해주고 싶냐면요. 이게 지금 구해보니까 우린 지금까지 다 플러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 섞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각도의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좀 빨리 가볼게요. 쌤 얘 가지고 가볼게. 세타 2. 얘 좌표 뭐로 볼까 우리? 마3, 마4로 가볼게요. 그러면 지금 얘는 5분의 마4, 얘는 5분의 마3, 얘는 3분의 4로 바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마지막 거도 가볼게. 그냥 외울 건데 그냥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 마지막 세타 3. 여기는 3, 마4겠죠. 얼마? 5분의 마4, 5분의 3, 3분의 마4. 빨리 잘 봐요. 여기가 제 2, 4분면 있을 때, 3, 4분면 있을 때, 4, 4분면 있을 때 동경이, 여기는 제 1, 4분면 있을 때 여기는 다 플러스야. 근데 혹시 2, 4분면은 쭉 봤을 때
누구만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3, 4분면은? 탄젠트만 플러스. 4, 4분면은? 코사인만 플러스. 근데 이거 왜 그런 거야? 그냥 이 동경이 나타내는 점이랑 만나는 거 이 정의에 대입해보니까 그냥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이렇게 외워주면 되는데 이게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다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이 책은 좀 이걸 다 쌤처럼 막 뭐일 때 뭐 다 써놨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외우는 게 제일 좋냐면요. 요렇게 외워놓으십시오. 올 스타킹. 근데 쌤은 이제 요것보다 좀 다른 걸 선호하긴 하지만 일단 요 발음들 읽으면 돼요. 그냥 올 스타킹. 요 순서야. 요 문자들만 플러스야. 이 새끼 뭐겠어요? 사인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코사인. 이 새끼 누구야? 다 플러스. 1, 4분면 각도죠? 다 플러스야. 사인만 플러스죠. 왜? 2, 4분면은 사인만 플러스니까. 얘 뭐겠어? 탄젠트만 플러스네? 그럼 3, 4분면. 얘 뭐겠어요? 코사인만 플러스니까 4, 4분 각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건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요 문자만 양수야. 나머지는 다 음수야. 알겠죠? 그래서 요런 걸 이용해서 그냥 뭘 유도하는 거냐면 잘 봐요. 쌤이 사인 세타가 그냥 좀 이해하기 쉽게 가볼까? 루트 5분의 2 가지고 가볼게.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가지고 가볼게.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뭐일 수밖에 없을까? 이거야. 이런 문제가. 천천히. 좀 도움을 주자면 이건 다 정의에서 온 거고요. 쌤 정의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냥 우리가 중3 때 했던 거랑 별반 다를 건 없지만 좀 더 정의로 나온 것 뿐이야. 그럼 쌤 좀 힌트를 주자면 이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기억해보면 알겠지만 이거 뭐였죠? R분의 Y좌표. R분의 X좌표. 그럼 R이 뭐겠어요? P변 루트 5인 거고요. 얘가 2인 거고 얘가 1인 거야. 그럼 탄젠트 세타는 뭐겠어? 밑변분의 높이였으니까 2였겠죠. 근데 2 아니라고. 마이너스 2라는 거죠. 왜? 얘들아 이건 없어요. 이거 지금 보면 뭐야? 뿔뿔이잖아. 쌤 뭐라고 했어 아까? 모두 다 플러스거나 한 놈만 플러스여야 돼. 근데 지금은 이렇게 지금 플러스가 아니라 절대 올은 아닐 거고. 근데 사인이 플러스네? 코사인 마이너스네? 그럼 탄젠트는 무조건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걸 우리가 이제 그럼 이 세타는 몇 서분면 각도겠어요? 사인이 플러스니까 올 스타킹. 2 서분면 각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확장을 해주셔야 돼요. 삼각함수를. 알겠죠? 그래서 일단 정의로 푸는 건데 이렇게 이 각도에 따라서 양수, 음수가 나눠져 있다. 알겠죠? 마지막 내용은 솔직히 별거 없고요. 여기 아마 중3 때 배우면서 해본 적이 있을 텐데 이 탄젠트 세트가 아까 X좌표분의 Y좌표였었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R분의 X, R분의 Y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R분의 X는 뭐였죠? 사인 세타. R분의 Y는 뭐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누가 탄젠트 세타는 뭐랑 똑같습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이랑 똑같죠. 이미 했던 내용 맞죠? 그럼 두 번째. 이게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제곱하거든요. 근데 봐봐요. 우리 사인 세타 얼마였죠? R분의 X. 코사인 세타 얼마였죠? 어우 왜 이래? 그럼 이거 R제곱분의 X제곱 Y제곱 맞지? 근데 잘 봐. 이 X랑 Y는 뭐냐면요. 이 동경을 그었을 때 원이랑 만나는 점이야. 이게 X, Y인 거야. 알겠지? 그럼 잘 봐요 쌤이. 이 원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은 얼마인지 몰라죠.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인데 근데 이 원 위에 점 중에 하나가 X, Y래. 그럼 원 위에 점이니까 어디다 집어넣을 수 있어? 여기 집어넣을 수 있잖아. 다시 말하면 X랑 Y를 집어넣었을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R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얼마요?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1입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이것도 한번
알려줬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 얼마요? 사인 30 2분의 1 코사인 30 얼마? 2분의 루트 3 제곱해줘. 얼마? 4분의 1 제곱해줘. 얼마? 4분의 4 더하면 얼마 나와? 1 나오거든. 이게 모든 세타가 다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 말이 길죠? 그래서 보통 사제, 코제는 1. 그래서 쌤은 이 티 안 씁니다. 1. 알겠죠? 그럼 뭘 좀 말해주고 싶냐? 둘은 차이점이 있을까 없을까? 제곱을 앞에 쓰냐? 뒤에 쓰냐? 일단 둘은 달라요. 왜냐면 방금 쌤이랑 한 게 요거야. 누구? 사인 세타를 구해서 제곱하기. 근데 오른쪽은 지금 제곱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각도에 들어가 있잖아. 맞지? 요걸 제곱해달라는 거야 실제로. 달라요. 둘은. 알겠죠? 그래서 요 차이점이 있고 제곱은 항상 세타 앞에 쓰는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걸로 이제 어떤 이제 방정식 같은 거 문제 풀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아니 뭐 두 가지요. 이렇게 두 가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뒤에 문제 쭉 볼게요. 시간을 쉬어야 되는데 이거 방금 듣고 쉬면 까먹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빨리 해볼게. 어렵지 않습니다. 쌤이 해줄 건 없어요. 정의야, 정의. 정의 뭐야? 그냥 설명이 어려워서 그냥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의? 끝. 갈아 끼면 돼, 얘 대신.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금 반지름을 안 줬잖아요? 그럼 반지름 무늬가 해석하는 거죠. 어떻게? 0,0과 6,8의 거리고요. 우린 직각삼각형에서 왜 공부했겠어? 그냥 피타고라스 써도 돼요. 반지름 얼마요? 10. 그렇지. 10분의 마8 10분의 6 6분의 마8 끝. 그냥 5배 5배 3배 하면 돼. 알겠죠? 정의야.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점을 줘요. 풀면 돼. 알겠지? 대입 잘 해보시고. 이런 거 볼게요. 기억나요 아까? 올스타킹.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부호 체크를 하는 건데요. 사인 코사인 양수랍니다. 그럼 사인 코사인은 범위가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뿔뿔이거나 맘하거나. 그 다음에 코사인 탄젠트 여기 얹을게요. 코사인 탄젠트 곱해서 음수 나올 때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고. 혹시 두 개 중에 안 되는 부호가 있습니다. 위에 거 안 되죠. 왜? 오늘 배운 건 하나만 플러스거나 다 플러스거나. 그러면 탄젠트 플러스야. 올스타킹. 올스타킹. 탄젠트만 플러스야. 몇 사분면? 제 3사분면. 알겠죠? 요런 거는 이제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아까 마지막에 했던 거 기억나죠? 사제 코제. 요거 1.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까지. 이거 바꿔서 푸는 겨. 알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를 좀 보면은 탄젠트는 바꾸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 사인 세타 분의 1 때문에 일부러 역수 준 것 같아. 쭉 써주게 쌤이. 일단 1은 1대 왠지 코사인으로 바꿀 것 같은데? 왜? 맨 마지막 코사인 분의 1 가운데 거 탄젠트니까 코사인 분의 사인. 그럼 앞에 거는 코사인 분의 코사인. 두 번째 것도 사인이잖아. 맨 뒤에 거 1이고 코사인 분의 사인 탄젠트면 역수치하면 사인 분의 코사인 1이니까 이렇게. 여기 빼기군요. 이렇게. 그러면 좀 이해 돕기 위해서 이 순서 좀 바꾸고요. 쌤이랑 뭐 할까?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도 곱해버릴까? 왜? 사인 코사인 더하기 1 사인 코사인 빼기 1이잖아. 뭐 할 수 있어? 그렇지. 합차. 할게요. 한번 쓸게.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 빼기 1까지.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걸 엄청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하면 사제 코제 플러스 2사코 마이너스 1까지. 근데 사제 코제 얼마야? 1. 지금 지워지지. 사인 코사인 분의 2사코. 그러면 2 나오겠죠. 됐어요? 그래서 항상 얘는 사제 코제는 1이 가능하니까 그럼 요거 볼게요. 지금 여기 쌤이 이제 알려주고 싶은 내용 뭐 있냐면요. 아까 우리 코사인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R분의 X좌표. 그래서 반지름이 17이구나.
아, x좌표가 8이구나. 근데 이 마이너스는 제 3, 4분면 각도니까 탄젠트만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x좌표가 마이너스 8이었겠구나. 반지름은 음수가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얘는 이렇게 푸세요. 마이너스 잠깐 무시해. 이거 중3 버전으로 돌아가. 그럼 중3 버전 돌아가라는 건 빨리 직각삼각형 그려가지고 때려 박으라는 거죠. 반지름 17 빗변, 밑변 8, 높이 얼마? 요게 289, 64, 15냐? 요거는 계산해야겠죠? 피타고라스는 아마 얘일 것 같은데 8대 15대 17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선 그냥 구하세요. 사인 세타 얼마야? 17분의 15. 우리가 왜냐면 얘를 밑변을 봤다는 건 여기가 세타일 수밖에 없다는 거니까 탄젠트 세타 얼마? 8분의 15 구해놓고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제 3, 3분 각이잖아. 그럼 누구만 플러스야?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이제 여기다 부호 치면 돼요. 마지막만 쓰면 돼. 그러니까 지금 쌤 뭐였죠? 부호를 빼고 풀었잖아. 상관없어요. 부호는 왜 있는 거야?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이 세타 각도가 오늘은 더 커지다 보니까 이 동경이 움직이다 보니까 생긴 거지. 여기서 풀어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활용해 주시고 나머지는 뭐 역수치 해가지고 더하는 거니까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15분의 9인가요? 그러면 5분의 아니지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15분의 9니까 마이너스 5분의 3까지. 알겠죠? 볼게요. 지금은 보자. 이게 얘를 또 활용할 때가 있긴 하거든요. 뭐? 아까 쌤이 사제 코제가 1이라고 했잖아. 그 만약에 사인 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어? 1마 사제라고 1마 코제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쌤이 1마 코제였으면 사제를 넣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왼쪽에다가 사인 제곱을 넣어도 되긴 하지만 지금은 그냥 전개해도 될 것 같아요. 이쪽 전개해 볼게요. 이거 답 먼저 그럼 1 나올 거고 사제 코제 사코의 제곱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 계산하면 사제 코제였잖아. 이거 맞지? 그럼 사인 코사인의 제곱 나오겠죠? 근데 이거 뭐야? 1. 그럼 결국 문제에서 원하는 건 누구만 구하면 되겠어요? 사인 코사인만 구하면 되겠죠. 그럼 사인 코사인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이거예요. 이게 약간 곱셈 공식 유형과 똑같아요. 지금 이거 준겨 우리한테 이거 물어본 거야. 그럼 뭐야? 이 새끼를 모르는데 얘를 알고 있어. 그럼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잖아요. 똑같아요. 알겠죠? 쌤 완전 제곱식 이용한다? 그냥 곱셈 공식 변형. 이거 일단 제곱 때려볼게. 그럼 뭐 나와? 사제, 코제, 마이너스 2사코 계산하면 2분의 1까지 4분의 2니까. 근데 이 새끼 얼마예요? 1이네. 그럼 마이너스 2사코는 얼마겠어요? 넘어가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사인 코사인 얼마 나옵니까? 4분의 1까지. 얘 제곱해달래. 얼마? 16분의 1까지. 됐어요? 그래서 사제 코제가 좀 많이 활용되니까 좀 활용해 주시고요. 쌤 기억엔 그렇지. 마지막 유형입니다. 가볼게요. 빼먹은 거 없죠? 오케이 볼게요. 지금 뭐 쓰고 싶어요? 두 근을 줬네? 근이 안 이쁘지만 왜 줬겠어? 2차 방정식에다 두 근 주면 뭐 써줘야겠어요? 근과 계수관계 써야겠죠. 쌤은 둘이 더 할게요. 2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은 마이너스 4분의 1 됐어요? 두 번째 곱하면 코제 사제 1이 아니야 맞지? 얘는 2분의 2까지 그러면 이리로 갈게요. 기억나요? 코사인을 줬다는 건 우리한테 사인과 탄젠트를 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 코사인 세타는 뭐로 만들어질 거니까? 빗변분의 밑변일 거니까. 그럼 여기 뭐 나오겠어요? 루트 15. 그럼 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15는 일단 맞는데 이제 고민이요. 야 이게 세타가 몇 도인지 모르잖아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물론 탄젠트도 마찬가지겠죠. 세타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럼 쌤 말은 이렇게 구했을 때 다행히 원하는 게 뭡니까? 그냥 제곱끼리 빼는 거잖아요. 제곱해서 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사인 제곱 16분의 1 사인 제곱 16분의 15
빼면 16분의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8분의 7까지. 얼마? 2분의 A. A는 마이너스 4분의 7까지.